지난주에 좀 굵직한 기업들 파산 이슈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보려고 하는데, 정부가 보조금 줬는데도 이제 못 맞고 파산하는 기업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림도 정부 보조금이라고 적힌 튜브에 황소가 둥둥 떠서 편하게 위스키 한잔 하고 있는데 상어들이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얘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여러 가지 굵직한 파산 기업들이 나왔는데, 이번에 미국에 한 3위에서 5위 정도 하는 100년 역사의 대형 트럭 운송 기업이 파산 보호 신청에 들어갔습니다. 핵심이 뭐냐면 내년까지 도래할 부채를 갚을 방법이 없어서 파산 보호 신청을 한 겁니다. 빚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장사가 안 된다 보다도 고금리 이자 때문에 내년 만기 도래 부채 상환 앞두고 경영진들이 구조조정하려고 했는데 이제 노조는 막 들고 일어난 거죠. 너네들이 못 해놓고 왜 우리를 자르냐 그러고, 경영진들은 너네들이 무리하게 임금 인상을 요구해서 그래 그러면서 막 싸우는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왜 이거 미국에 논란이 되냐면은 정부가 이 기업을 이미 1조 원이나 들여서 살려줬어요. 코로나 때 파산할 뻔했던 기업을 마음에 안 드니까 1조 원 돈을 들여서 살려놨더니 결국은 파산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먹튀 논란도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정부 돈이 1조 원이나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눈먼 돈이 돼버린 거죠. 정부 지분도 30% 대가로 받았거든요. 이것도 완전 휴지가 된답니다. 이대로 파산해버리면. 그리고 규모가 크진 않지만 아마존이나 홈디포 같은 대형 유통체인들도 여기 다 투자해놨거든요. 다 휴지 조각 되는 거죠. 뭐 물론 채권 어느 정도 회수하겠지만 조금밖에 못 받겠죠. 그리고 이제 3만 명 대량 실직자들이 나오면서 이제 경기에 악영향을 주는 요인이 되겠죠. 이런 이슈도 있었고, 또 그리고 요 기업도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미국에서 전기버스계 테슬라라고 불렸던 프로테라라고 있습니다. 프로테라. 전기버스 1위예요. 심지어 1위. 전기버스 유망주. 오죽하면 테슬라로 불렸겠습니까? 근데 전기버스 1위 프로테라가 파산보호 신청을 해버립니다. 요 기업도 비슷해요.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고 무럭무럭 컸던 기업이고 엄청 기대감을 받았거든요. 바이든 행정부에서 특히 밀어줘가지고 전기차, 전기버스 보조금 수혜 기업으로 엄청 주목받았었는데, 여기도 보시면 전기 스쿨버스 보급에 6조 이상 쓴다. 요거 돈 타서 버스 만들고 운영했던 기업인데 그냥 파산해버린 거죠. 이제 먹튀 논란 요것도 있는 겁니다. 물론 진짜 의도해서 먹튀한 건 아니겠지만 실제로도 이 기업이 이상한 기업도 아니고 북미 전기버스 점유율 50% 이상이고 기술도 있는 기업이고 이렇게 북미 최대 전기버스 충전소도 보유한 유망 기업이었는데, 결국은 또 고금리, 부채 이런 것들 못 이겨내고 파산해버렸습니다. 참고로 이 기업은 한국의 LG화학, 지금은 LG에너지솔루션이죠. LG엔솔도 이 기업에다가 배터리 공급하겠다고 오랫동안 협업하고 계약까지 했었는데 이제 홀라당 파산해버리는 거죠. 물론 파산 보호니까 회생할 수도 있지만 쉽지는 않겠죠. 이미 정부 보조금이 막대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더 돈을 투입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프로테라 주가인데 정부 보조금 수혜주로 엄청 주목받았다가 주가 보이시죠? 완전 동전주도 아닙니다. 0.1달러 한 주에 완전 박살이 났습니다. 22년 이때 바이든 행정부에서 친환경 보조금 뿌린다고 할 때 매수 추천 이어지고 전기버스 시장이 커진다 이러면서 했는데 주가가 그대로 흘러내리더니 결국은 파산했습니다. 그래서 이 CEO가 뭐라 그러냐면은 이때만 해도 괜찮았는데 그때에 비해서 금리가 너무 오르고 이자도 너무 오르고 그리고 인플레 때문에 원자재 이런 것들 다 올라가지고 도저히 1년, 2년 전에 했던 계약 물량을 맞출 수가 없다. 손실이 급증한다. 이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이렇게 기업들이 버티다 못 버티고 하나둘 와 정말 힘듭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 미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정치권이 해먹으려고 밀어줬다 뭐 이런 의혹까지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이 이 프로테라 엄청 극찬하면서 몇 번이고 밀어줬거든요.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뭐 관계자 내부자가 지분을 가지고 있고 뭐 이런 거 가지고 논란이 되긴 했는데, 뭐 요거는 여담으로 넣어놨습니다만 그렇게 되고, 아무튼 지금 정부가 보조금 주고 밀어줬는데도 못 버티고 파산하는 기업이 나오고 있다. 요게 핵심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번에 위워크라고 요 기업도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공유 오피스, 공유 사무실의 공용이자 1등 기업이었는데 요 기업은 파산 신청은 한 건 아닌데 처음으로 자기가 직접 파산 위험이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보시면 뭐 이미 많이 빠지고 있었는데 정말 요 기업이 주가가 고점에서 98% 빠진 건 물론이고 시가총액이 한때는 거의 60조 원 정도에 달할 정도로 유망 기업으로 손꼽혔는데 지금은 고작 6천억 원짜리가 됐습니다. 와, 6천억 원이면은 100분의 1토막 난 거거든요. 시가총액이. 야, 이 시총이 60조 원짜리에서 6천억짜리가 되니까 진짜 완전 너무 작게 느껴지는데 엄청 거대했던 기업이 진짜 중소형 기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손실이 너무 커지고 고금리
거기다 고객들도 계속 떠난답니다. 위워크 이제 안 쓰고 굳이 이거 비싼 임대료 안 내고. 그래서 지금 주요 임원들 전부 다 파산 전문가로 교체했답니다. 사실상 파산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회사가 스스로 밝혔습니다. 우리 회사가 계속 살아남을 수 있을까에 대한 상당한 의구심이 든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뭐 파산을 임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자를 무려 8% 정도 주는 위워크의 채권, 회사 채권은 아무도 안 삽니다. 90% 급락 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자 8% 드릴 테니까 위워크 채권 사실래요? 하면 아무도 안 사시는 거죠. 이게 아무리 고금리여도 안 산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분위기가 흉흉하고요. 근데 이게 위워크 이런 거 뭐 파산하는 게 뭐 문제입니까 하실 수 있는데, 요게 지금 또 상업용 부동산도 엮여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하필 또 위워크가 뉴욕이나 런던, 특히 뉴욕의 맨하탄 이런 데 있잖아요. 이름만 들으면 알 법한 핵심 노른자에다가 그 노른자 빌딩에 임대를 다 해놓고 있는 거예요. 이 사무실 예쁘게 꾸며놨는데 여기 써있지만은 결국엔 위워크가 만약에 진짜 파산하면 상업용 부동산에 대량 매물이 나오는 거죠. 임대 매물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A급 매물이 지금 괜찮다고 했는데, 안 그래도 지금 미국 상업용 부동산이 위기다라는 얘기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여기도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이런데 임대업자들에게 큰 고통이 가해질 수 있다. 이제 연쇄 파산 같은 게 나올 수 있다는 우려를 많이 하더라고, 이번에 외신에서도. 그래서 실제로 위워크도 지금 위워크에 대해서 신뢰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거래하지 않는 고객사가 늘어날 수 있다라고까지 경고를 했습니다. 위워크가 본인들이 직접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제가 뉴욕이나 이런 데다가 임대를 막 해놔서 사무실 쓰고 있다가 갑자기 파산해가지고 막 이제 건물들을 내놓는 거죠. 건물주들한테 우리 파산해가지고 이제 임대료 못 드립니다. 알아서 하세요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위워크는 맨하탄과 런던 이런 데서 가장 큰 사무실 공간을 점유했던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난주에 무디스가 얼마 전에는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하더니 이번엔 미국의 은행들을 무더기 신용등급 강등해버립니다. 토탈 27개예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10개를 내리고 11개는 부정적으로 전망을 바꾸고 6개는 앞으로 더 내릴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어쨌든 27개를 건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다 결국은 상업용 부동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위워크 같은 회사들이 파산하기 시작하면은 중소형 은행들이 더 터질 수 있다고 경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시장이 그렇게 크게 반응은 안 했는데 이렇게 연결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디스가 하나 둘 계속 지금 경고를 하는 것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거는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 지금 당장의 문제는 아닙니다. 원래 항상 이렇게 곧바로 문제가 뭐가 나오는 건 아닌데, 지금 상업용 부동산들 가격도 많이 빠져 있고 저렇게 임대 시장도 이제 곧 얼어붙을 수 있다, 더 악화될 수 있다라는 게 나오니까 좀 그렇게 돼서 좀 안 좋은 신호들이 하나 둘 보이고 있다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27개 은행인데 큰 은행은 없어요. 그러니까 대형주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뭐 JP 모건이니 모건 스탠리,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것들은 걱정 안 해도 되는데, 보통 다 중소형 은행들이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핵심은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실제로도 올해 상반기에 상업용 부동산계의 거물들, 돈줄들이 다 신규 대출을 제로로 묶었답니다. 아무도 대출을 안 했대요. 그래서 지금 돈줄이 완전 묶어지고 있고 공실률은 늘어나고 상업용 부동산 가격들은 좀 흔들흔들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시한폭탄처럼 올해 말이나 내년으로 갈수록 더 금리는 계속 올라가니까, 금리가 내려가면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 시장금리 올라가잖아요. 10년물 금리, 미국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 하인리의 법칙이라는 거를 되게 머릿속에 항상 넣고 있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요거 들어보신 분들 많죠. 모든 사건에는 다 이렇게 단서들이 있다, 약간 이런 내용인데, 보통 엄청나게 큰 대형 사고가 터지기 전에 29번의 작은 사고가 있고, 그것보다 더 전에 미미한 아주 작은 300번의 징후가 충분히 있었다. 그래서 보통 어떤 큰 사고 나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막을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제가 위기론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조금 안 좋은 시그널들이 있긴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엄청 큰 게 온다 이런 것보다는 조금 찜찜한 신호들이 늘어나고 있긴 하다. 그래서 파산 기업들 앞에 소개해드렸는데, 좀 이름을 몰랐던 기업들에서 이제 이름을 조금씩 아는 기업들, 조금 눈여겨볼 만한 기업들이 하나둘 파산하는 것들이 조심스럽긴 하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파산 기업 숫자는 10년 최대 규모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올해 연말 갈수록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만 이걸 아는 게 아니니까 연준도 알고 있습니다. 연준도 바보가 아니어가지고 지난주에 연준 3인자도 드디어 이제 항복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연준도 뭐 미국 경제를 정말 파산으로 이끌고 가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매파였던 연준 3인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주 강력한 신호를 줬죠. 이제 굳이 더 금리 올릴 필요 있을까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올릴 필요 있을까요? 이 얘기는 안 올린다, 소위 말해서 못 올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금리 5.5면 충분하다라고 아주 확신을 주는 코멘트를 강력하게 해줬는데, 여기 연준 매파 3인자입니다. 연준 의장이 금리 좀 더 올릴까요? 라고 하고 있는데, 이제 그만하시죠 라고 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물론 이거 제가 그냥 가져온 사진인데 내용과 무관합니다만은, 실제 이 정도 느낌으로 연준 3인자가 약간 항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더 올리면 다 죽는다라는 거를 약간 미국도 내부적으로 느끼는 거겠죠. 연준도 알고 있습니다. 앞에 제가 보여드린 자료는 다 연준이 보고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준 3인자도 이번 주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고금리 유지만 해도, 우리가 인내심을 갖고 버티기만 해도 물가가 어차피 내려가면서 이 차이를 실질금리라고 하거든요. 어려운 표현으로. 금리와 물가의 차이를 실질적인 금리, 사람들이 느끼는 실질적인 체감 금리를 말합니다. 요게 늘어나기 때문에 어차피 그냥 우리는 고금리 유지만 해도 사람들은 점점 힘들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버티기 힘들어지는 기업들 나올 거기 때문에 굳이 안 올린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준도 알고 있을 거고, 이게 만약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다가 뭐 파산 기업들이 정말 굵직한 게 나온다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하겠죠. 이제 정말 문제가 심각해지면은. 아직까지는 다 통제할 수 있는 위험이니까 이 정도로 유지한다고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시장에서 정말 올해 안에 뭐가 안 터지면, 늦은 상반기고 올해 안에 연말에 뭐가 터지면은 또 더 빨리 내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연준도 지금 눈치를 채고 슬슬 이제 비둘기로 돌아서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미국이 걱정할 게 아닌 게 지금 중국에서도 부동산 하나 또 터졌죠. 그래서 뉴스 많이 나오던데 아마 보신 분들도 많을 건데, 무디스가 아주 요즘 칼춤을 춥니다. 아까 미국 은행 신용등급을 강등하더니 이번에는 중국의 부동산 1등 기업 신용등급을 무려 7단계나 내려버립니다. 와, 이거 작심을 했죠. 아주 약간 음모론도 있던데, 원래 미국이 작심하고 이렇게 다른 나라 신흥국들 때릴 때 신용등급 자기네 나라 기업부터 내리고 그 다음으로 아시아 기업들 하나씩 건드린다는 음모론도 있던데, 그건 너무 극단적인 음모론이니까 양털깎기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제 신용등급 하향하면은 힘들어지거든요, 기업들도. 그래서 중국 당국이 긴급회의 소집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벽계원이라고도 하고 컨트리가든이라고도 하는데, 중국에서 작년까지 주택 판매 6년 연속 1위 하던 기업입니다. 아파트 많이 팔던 기업인데 이 기업의 신용등급을 위험해서 파산으로 내려버리죠. 그래서 지금 주가도 사상 최저 찍고 내려가고 있고요. 그리고 채권도, 회사 채권도 90% 급락했다는 얘기는 사실상 못 돌려받는다, 파산을 우려하는 거죠. 물론 진짜 파산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 정도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유, 중국 부동산 위기 온다는 말 맨날 들어요 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이제 맨날 있었습니다. 21년에는 헝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헝다 부동산 위기 터진다 그랬는데 정부가 투입해서 막았고, 그러다가 좀 괜찮다가 23년 7월 지난달에 완다 기업이라고 또 여기가 터질 뻔했는데, 여기는 원리금을 못 갚았습니다. 원리금. 원금하고 이자를 못 갚아서 문제가 됐는데, 이것도 정부가 개입을 했는데, 요번 8월에 터진 컨트리가드는 이자도 못 갚은 겁니다. 이자. 그러니까 점점 더 상태가 안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원리금은 원금의 일부와 이자를 갚는 거니까 좀 부담스러운데, 이자는 말 그대로 원금도 아니고 빌린 돈에 대한 이자인데 그것도 못 낸다는 거는 엄청 상황이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시장에서 좀 눈여겨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말, 내년, 내후년까지 갚아야 될 원금, 원리금이 엄청나게 많이 도래해서 위험하다라고 표현하는데, 당연히 이제 정부도 알고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막겠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이런 경고음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 부동산 위험하다는 얘기는 진짜 10년 넘게 듣는 것 같긴 한데, 그리고 헝다보다도 이 기업이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4배가 많답니다. 아파트를 4배 많이 지어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진행 중인 거. 그래가지고 지금 올해는 중국 부동산도 난리여가지고 영업이익률 96% 감소하고 안 팔리는 거죠. 순이익 적자 전환하고 이러는데 지금 이자를 못 갚아서 난리랍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고금리와 부채 만기 이런 것들이 계속 여러 기업들을 좀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파산 신호도 나오고 이런 디폴트 우려도 나오고요. 그래서 뭐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주에 이런 거 보면서 아주 콕 집어가지고 막 중국 경제가 시한폭탄이라까지 경고까지 했는데, 과연 중국이 터지면 미국도 안전할까 싶긴 한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은 안전하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약간 비교를 한 것 같습니다. 중국은 지금 실업률이 너무 높고 부채도 많고 저성장이다 하면서 시한폭탄이라고 언급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사실은 뉴스에서 검색어를 비교해보면 지금 이 하늘색이 연착륙입니다. 경기 침체가 안 온다는 검색량이 하늘을 뚫고 올라가고 있고, 여기 짙은 파란색이 침체 언급인데, 이제 침체 온다는 얘기는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은 얼마 전까지, 작년 말까지만 해도 경기 침체 온다는 게 진짜 대세였는데, 이제는 침체 온다 그러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고 있고, 지금은 경기 호황과 연착륙, 경기 좋다라는 얘기가 대세. 이 그래프도 참 재밌어서 가져왔습니다. 물론 뭐 이대로 경기가 정말 호황으로 이어갈 수도 있는데, 또 혹시 모른다 그래서 한번 위험 관리 차원에서 가져왔습니다. 위기가 안 오면 좋지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이런 생각보다 좀 굵직한 기업들의 파산 사례들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미국의 대형 트럭 운송업체, 뭐 전기버스 1위 기업, 그리고 은행들 신용 강등도 있었고, 그래서 중국의 또 대표 부동산 업체도 파산 위기, 뭐 이자 못 갚는다는 얘기 나오니까 하반기까지는 계속 이런 잡음도 계속 들어올 것 같아요.
같아요. 그래서 저도 리스크 관리를 하고자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물론 이런 노이즈들 지나고 나면 다 노이즈죠. 21년에도 헝다 부동산 터져가지고 중국발 금융위기 리먼 브라더스가 온다 그런 얘기가 세상을 다 뒤엎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또 그때가 찬스였고 2022년에도 침체 온다 그랬는데 그때가 또 지나고 보니까 찬스였고 그래서 저도 노이즈는 노이즈니까 중장기적으로 리스크 관리는 하시되 길게 보시면 주식 투자 입장에서는 우량주나 시장 지수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또 올 수 있으니까 일부 현금 비중, 달러 현금 가지고 있어야겠죠. 미국 주식 하시려면은 그렇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돌아오는 주 캘린더 참고하셔 넣어놨고 월간 실적 캘린더 넣어놨습니다.